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건. 바로 한 국가의 통화 위기,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심상치 않은 갈등.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태국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오르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는 바로 그 좋은 소식이 경제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대비 8%나 떨어졌는데 태국 바트화는 무려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거의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통화들이 전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나홀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트와 가치가 너무 오르니까 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물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고 쌀이나 고무 같은 주요 수출품 가격 경쟁력도 잃게 된 거죠. 나라 경제의 두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태국 바트화를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금 투자 열풍이 원인이라는 거죠. 수사관처럼 한번 금의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태국 중앙은행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요즘 국제 금값이 60% 넘게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집에 꽁꽁 숨겨뒀던 금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이 금을 사려는 외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바트화 가치가 오른 겁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실제로 데이터도 그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태국의 금 수출량이 무려 2배 이상, 100% 넘게 폭증했거든요. 이 금을 사기 위해 어마어마한 달러가 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금 투자 열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유독 태국으로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몰리는 걸까요? 규모가 너무 컸고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금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멍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 회계장부를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경제 미스터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범죄 수사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무려 5,300억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 미화로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돈, 말 그대로 통계적 블랙홀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회계장부에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상으로는 도저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유령자금을 의미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이 남긴 흔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외국 자본이 금을 사기 위해 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이미 태국 안에 들어와 있던 검은 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금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 검은 돈은 애초에 어떻게 태국으로 들어온 건데? 그 해답은 바로 디지털 세상, 암호화폐에 있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주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국제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서 깨끗한 태국 바트화로 현금화하는 거죠. 태국의 규제 없는 거래소가 이들에게는 완벽한 자금 세탁소였던 셈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FBI로부터 정보를 받은 태국 경찰이 급습해서 이 조직들의 자산을 압수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었어요. 압수한 자산 목록을 보면 은행 예금, 땅, 최고급 코노도, 요트의 슈퍼카까지 말 그대로 돈 세탁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어떻게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일개 법집행 활동 하나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적 위기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그 전말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 게임 같거든요. 첫 번째 도미노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에 대한 FBI의 단속이었습니다. 이 단속에 놀란 범죄자들이 자산을 뺏기기 전에 서둘러 현금화하려고 했고 가장 만만한 탈출구였던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돈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죠. 이 갑작스러운 자금 유입이 태국 바트화 가치를 폭등시켜 경제 위기를 불렀고 결국 태국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캄보디아와의 실제적인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막힌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태국 경제가 무너진 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웃나라에서 활동하던 거대 범죄 조직이 급하게 도망칠 비상구로 태국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 나라의 경제가 통째로 휘청거리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경제 지표나 정치적 분쟁 같은 헤드라인 뒤에는 종종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돈과 범죄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국제적 사건들 뒤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